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경유착 이건입니다. 네, 문서진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액면분할이 있어가지고 네. 싸졌으니까 싸질 거니까. 1등이 싸지니까 사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떤가. 네. 큰 코 다칩니다. 냉정히 이야기하면. 큰 코 다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니 액면 분할 됐다고 삼성전자의 무슨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등이라는 거? 아니 명성. 세계에서 지금 종목, 그러니까 주식 수가 제일 많은 거? 아니 왜냐면 지금 애플보다도 주식 수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64억 주가 돼요. 64억 주. 예, 64억 주 맞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전문학적인 숫자. 아니 이게 아니 액면보다 너무 많이 했어요. 왜 500원 그러니까 10분의 1은 안 하고 50분의 1을 해버렸더라고요. 통 큰 것 같아. 1등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제 황제주였잖아요. 황제주에서 이제 뭐 서민주로 내려왔습니다. 완전 서민이죠. 완전 서민이죠. 왜냐 250만 원짜리 주식이 이제 5만 원을 떨어졌으니. 떨어지면 이제 보니까 순위가 278위. 그러니까 주식 그냥 가격만 따지면. 예, 시총이 아니라. 1등에서 재밌게 말하면 1등에서 250등 이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저는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차피 유튜브니까 이제 막 해도 되겠다. 욕만 하지 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뭐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삼성 관계자의 생각은 아니니까 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송은 이쪽에다 걸어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면서 저 이제 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정부가 입김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1등 주식이라는 건 알죠.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브랜드 가치 이번에 조사했는 거 세계 4위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세계 10위 안에 미국 기업이 8개가 있고요. 네. 아시아 기업 딱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이 8인가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4위가 우리나라 삼성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등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1등 주식인데 중요한 건 그 1등 주식을 서민이 살 수 없다는 거죠. 한 주도 못 산다는 거죠. 황제답게 황제들만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실 근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얘가 5만 원 됐다고 해서 사겠습니까? 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상징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등 주식을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없었는데 그 소위 성과를 어쨌든 이제는 좀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 정부의 좀 정책과도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좀 안타까운 건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빨리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스탠스를 바꾼 것 같습니다. 왜? 기존 스탠스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풀어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만 한 게 아니라 배당도 확대를 했어요. 그렇죠. 배당도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 사람들에게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야, 삼성 주식 많이 사. 어제 너희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게. 국민들에게 우리 배당 좀 풀어줄게. 사실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거는. 의도는데 좋아 보이는데. 왜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비싸서 못 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일반 또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좀 했던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주식이 비싸서 못 산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왜냐면 250만 원만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은 또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아주 소액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어찌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당을 줬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도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아쉬운 건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는 좀 가치주로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약간 멈추는 느낌도 듭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어떤 이야기를 드냐면 애플과 아마존의 행보만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계속 M&A를 통해서 잉여 자금을 계속 M&A라든지 R&D 투자에 썼어요. 그러니까 몸을 풀리는. 계속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주로 남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그렇지만 주가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또 보면 아마존은 엄청나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구글과 양대 산맥으로 지금 약간 외계인 급급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탈지구 그리고 뭐냐면 웬만한 거 다 요즘 아마존 그거부터 해서 옛날에는 그냥 쇼핑몰이었는데 예. 지금은 엄청난 많은 유통에서 괴물이고 지금 최근에는 뭐 바이오 회사도 살인다 그러죠. 그다음에 자동화 관련 로봇 관련 쪽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업계에 손을 대려고 하면 다들 놀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구글과 거의 양대 산맥입니다. 예전에 구글의 상대는 애플이었거든요. 네. 근데 애플은 이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액면 분할하고 그 배당을 확대했어요. 근데 그때 잘 됐잖아요, 애플은. 애플은 잘 되죠. 근데 그게 잘 된 시기, 그건 주가가 그때 갔을 때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의 소위 말하면 그걸 한번 보시면 다우 지수라든지 S&P 500, 나스닥 전체적인 지수를 한번 보세요. 예. 계속 올랐으니까 지수 오른 만큼 오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는 한번 빅사이클 한번 왔었죠. 예. 예, 왔었는데 지금 어때요? 애플이 혁신 관련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아니요. 이제 혁신은 아니단 말이에요. 애플이 혁신에서 많이 빠져버렸어요. 뒤로. 그런데 계속 배당을 만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는 이제 애플은 가치주가 된 거예요. 성장주가 아니에요. 근데 아마존인과 그다음에 구글 그러니까 주가와 애플의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극과극입니다. 벌어져 버리고. 엄청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쉬운 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남은 잉여금으로 네. 지금 M&A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장을 더 해야 돼요. 왜냐면 4차 산업 관련 부분에서 뭔가 지금 계속 M&A 해야 되는데 하만만 딱 했잖아요. 하만하고 그다음에 뭐 굵직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네, 하만만 딱 해놓고 나서 왜 갑자기 M&A를 많이 줄이는 거죠? 줄인 게 아니죠. 줄일 수밖에 없죠. 결정권자가 없었잖아요. 사장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정권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보세요. 물론 이 삼성이라는 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M&A라는 건 돈이 뭐 몇 천억이 아니잖아요. 몇 조 이상이 드는 건데 그걸 예를 들어 그냥 소위 말하는 일반 CEO가 그걸 결정을 했어요. 성공하면 다행이죠. 망하면. 근데 만약에 그 실패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져야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는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CEO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 회사는 다릅니다. 미국은 CEO가 원래 절대적인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실패했을 때 책임을 그렇게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덜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업 문화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벌 문화가 좀 나쁘긴 하죠. 뭐 사실 근데 재벌 문화가 완전 나쁜 건 아닙니다. 또 내 회사라고 생각돼서 조금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또 그렇게 안 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아니, 뭐 일부 장단이 그렇죠. 있는데 아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구조에서 보면 그런 큰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진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오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너의 부재잖아요. 그럼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M&A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은 쌓이고 있지. 그냥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이거 파티나 하자. 쉽게 말해 그냥 돈 자체나 해놓고 말지 뭐. 그리고 현 정부에 어쨌든 지금 좀 잘 보이는 것도 있고 돈을 풀어주니까 현 정부에도 좀 잘 보여야 되긴 있고.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칫 애플처럼 될까봐. 아마존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전문가님의 비운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액면 분할했다고 뭐가 좋아지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수급이 몰릴 것 같습니까? 최근에 한번 보세요. 수급 몰리죠. 개인들만.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습니다. 그 개인들만 다 사요. 그러니까 수급은 외국인하고 기관 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도 했지만 액면 분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살 수 있는 게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외국인과 기관은 250만 원 하든 300만 원 하든 1000만 원 하든 상관없어요. 그들 입장에서 주가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향후 전망, 가능성. 그렇죠. 그런 쪽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삼성전자 액부는 본질 가치를 바꾸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본질을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장을 약간 포기한 건 있어.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건 좀 내줬어요. 약간 M&A와 관련된 부분 지금 거의 잘 안 날 겁니다. 돈 쌓여 있는 거 M&A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쌓아놓을 바에는 왜냐면 쌓아놓으면 계속 눈치가 보이잖아요. 주주들도 야 저렇게 돈 많이 쌓아놓으면 뭐해? 뭐 배당을 하던가 아니면 뭐 투자를 하던가 해.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오너가 부재고 할 결정권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결국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장을 깎아먹고 그냥 배당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제일 아까운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보는 건. 그러니까 기업의 그런 사전적 의미로 이익 추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돈은 이제 해놓은 게 있으니까 막 계속 들어 쌓이는데 할 데가 없다 이거.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반도체 빅사이클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만 반도체라는 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상품입니다. 네, 맞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럼 이게 꺾이면 그 다음에 뭘 먹고 살까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많이 사야 돼. 그러니까 원래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가장 큰 좀 아쉬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엄청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11월 달부터 지난 11월 달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그냥 제가 매도 의견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세 하락은 안 할 겁니다. 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추세 하락을 한다는 건 그냥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꺾인다고 봐야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반도체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상품이니까 뭐 삼성전자가 추세 하락한다는 건 그만큼 반도체라든지 IT의 전체적인 판매가 둔화된다는 건데 이건 글로벌 경기의 둔화라거든요. 그럼 아직은 그럴 구간 아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마켓 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수준은 유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난해처럼 그렇게 아주 강한 드라이브 상승 드라이브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저는 좀 약간 성장성의 훼손도 우려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냥 삼성전자를 좋게 보기는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2000년 들어서 한 667개 회사가 액면 분할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액면 분할하고 6개월 후에 주가는 한 4.3%만 올랐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또 이내 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액면 분할은 단계적 이벤트일 뿐이지 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굉장히 뭐 큰 이슈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삼성그룹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좀 더 오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결정, 예를 들어 좀 빨리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 제가 보기엔 그 잉여 자금을 남겨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왔을 때 이제 좀 M&A를 공격적으로 했을 건데,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 쌓아난 임금도 제가 보기에는 푸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오히려 봐야겠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정치적인 이벤트잖아요. 그 사실 그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은 아예 배제를 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나오면 예. 나오고 나서 사도 돼요. 나오고 나서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시계로 진작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살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런 소위 말하면 이 노이즈를 가지고 종목을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건 일단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지금 현재 오너의 부재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팩트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그 다음에 혁신이 그럼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걸 관심 가져야 돼요. 대형주 중에서는. 있나요? 있죠. 그래요? 지금 유튜브 이거를 검색하고 들어오신 창이 어떤 창이신가요? 그렇죠. 녹색 창을 대부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녹색 창. 네이버. 물론 근데 네이버도 요즘에 이제 지금 현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서 좀 약간 압박은 합니다. 네. 근데 뭐 네이버가 약간 좀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거죠. 5천억 정도 뭐 또 투자도 하고 이래서 약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긴 했는데 뭐 어찌됐든 저는 삼성전자의 흐름 이런 거 같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애플의 길을 가면 네이버가 저는 아마존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이버가 하고 있는 한 사업을 한번 잘 보세요. 네이버 지금 요즘 쇼핑 거의 다 잡아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보면 뭐 인터파크 이런 데 찾아서 들어갔잖아요. 아, 요즘 안 그래요? 그 요즘에 네이버 쇼핑에서 다 보죠. 물건.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녹색 창에다 검색을 딱 해버리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 쇼핑으로 딱 해가지고 그렇죠. 가격별로 쫙 나와. 딱 나오죠. 그러면 그거 들어가죠. 근데 그거 들어가면 그냥 그거 가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저만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1,000원, 2,000원 비싸면 그냥 네이버 페이 되는 대로 들어갑니다. 간탄 결제 되는 거. 더 편한 거. 더 편한 걸로 들어가거든요.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가 지금 성장성이 엄청 큽니다. 간편 결제에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간편 결제 쪽은 삼성페이가 거의 독식이에요. 오프라인은. 많이 쓰시네. 네, 저도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온라인은 지금 네이버 페이가 엠페이가 거의 독식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것도 나오죠. 네이버가 최근에 그 클로바도 나오면서 인공지능 쪽에 많이 투자하면서 인공지능 스피커도 나오고 이쪽에 투자 많이 하죠. 그리고 네이버 뎁스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쪽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내비게이션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가 좋은 게 뭐냐면 워낙 자금이 있다 보니까 벤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타트업 기업 중에 괜찮은 기업이 있어버리면 거기에 돈을 확 투자를 해버려요. 이게 아마존의 스타일이에요. 확 사버리는. 그러니까 될 거 같은 데다 확 질러버리거든요. 지 요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이버 그렇게 배당 많이 안 줍니다. 지금 잉여 자금 쌓아 있는 거 독점적인 기조를 전부 다 이쪽에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아쉬울 거 없거든. 그래서 제 생각은 삼성은 애플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가 저는 아마존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라면 삼성전자나 네이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 네이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네이버의 앞으로 행보를 좀 더 중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에 또 이게 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긴 보면 요즘 글로벌 시장 보면은 다들 세제 개편 얘기 이후로 그 유동성 생긴 네. 걸 가지고 계속 사고 M&A 하고 뭐 아주 뭐 이 업계를 뭐 파장을 네. 일으킬 것이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없죠. 게 네. 없어서 왜냐면 빨리 배당 다 줘야 돼요. 아유, 왜냐면 스튜어디스 코드 뭐 일어나가지고 배당 네. 계속 뭐 정책 준다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군요. 어쨌든간 기업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로 아예 싸졌으니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거 오늘 방송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